2002년 10월 27일 오후 4시경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카라스코사 카를로스라는 한 남성이 자신의 처제 부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왜? 다 같이 모여서 재미있게 축구 경기를 관람하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시각 그의 아내인 마리아 마르타는 친구들을 만나서 테니스를 쳤어요. 테니스 시합이 끝난 후 오후 7시경에는 출장 안마사가 마르타의 집을 방문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요, 날씨가 굉장히 화창했어요. 그런데 오후 4시가 넘어가면서 날씨가 흐릿해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내 마르타, 친구들과 밖에서 신나게 테니스를 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 마르타는 치던 테니스를 멈추고 바로 자기 남편이 있는 여동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었어요. 화기애애하니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러다 오후 6시 7분경 보고 있던 축구 경기가 끝나고 6시 20분쯤 됐을 때 이 아내 마르타가 먼저 여보, 저 먼저 자전거 타고 집에 갈게요. 동생아, 그리고 제부, 저 먼저 집에 들어갈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외투를 챙겨 밖으로 나가요. 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내 마르타가 여동생의 집에 나온 건 오후 6시 20분경입니다. 당시에 여동생과 마르타의 집은 가까웠어요. 쏟아지는 비를 뚫고 집에 도착한 마르타는 7시에 안마사가 오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곧장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가 끝나면 안마사가 오는 거였고, 안마를 평화롭게 받고 나면 평범하게 친구들과 남편과 저녁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어요. 같은 시각 처제의 집에 남아있었던 남편 카를로스는 TV를 더 보다가 6시 50분경에 처제의 집을 나옵니다. 자, 6시 50분에 남편이 집에 가겠다고 나온 거예요. 당시에 이 부부가 살던 집은요, 한마디로 부자 동네였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상류층 타운하우스인 카르멜 컨트리 클럽이라는 곳이었어요. 거의 부자 주택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류층 동네. 집으로 귀가한 카를로스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냐? 집 현관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집 안에서 아무리 아내를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2층 화장실 안에서 아내 마르타가 욕조에 꼬꾸라져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욕조에는 핏물이 가득했어요. 너무 놀란 남편 카를로스는 바로 아내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방 쪽으로, 몸은 욕실 쪽으로 눕혔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다 보니 당시에 카를로스는 구급차를 부를 생각조차 못했대요. 당장 부른 사람은 마르타의 아빠, 엄마부터 자매, 형제들, 가족들이었습니다. 현장으로 남매 5명에 아빠, 엄마의 남편까지 총 8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 119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지만 결론적으로 아내 마르타는 사망했습니다. 누가 봐도 욕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잘못 부딪혀 사망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하러 왔을 때 가족들은 하나같이 머리를 잘못 부딪혀 사고사를 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 말을 그대로 경찰은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고사. 아내 마르타가 사망하고 바로 다음날 그녀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초고속이죠? 어제 죽었는데 바로 다음날 장례식. 그런데 가족들은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마르타를 처음 발견했을 때 마르타의 발에는 운동화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언니가 발견됐을 때 그때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어떻게 욕실에서 미끄러진 거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가족들 사이에서 마르타의 죽음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검사는 이거 단순 사고가 아니다, 이거 범죄 사건이다 라고 판단, 완전히 이전 수사를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마르타를 죽인 범인으로 의외의 인물을 지목해요. 바로 남편 카를로스를 포함한 마르타의 가족들. 왜냐면 이 검사가 사건을 맨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진술을 들어보는데, 그때 사건 당시 현장에 제일 처음 왔었던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현장으로 가서 시신 상태를 봤을 때 머리에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만한 구멍이 3개 발견됐습니다. 타살이 의심됐어요. 이 말을 똑같이 가족들한테 했었다는 거예요. 타살이 의심된다. 머리에 3개의 구멍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마르타의 몸에 이상한 흔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사고사로 죽은 거라고 단정 짓고 얼른 덮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딱 이상하잖아. 분명히 그때 현장에 왔던 의사는 타살이 의심된다고 말을 했다는데, 거기다가 검사가 사망 진단서를 딱 띄워보니까 와, 이것도 이상해. 마르타가 비외상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적혀있는 거예요. 사고 발생 장소도 집이 아니야. 이상한 곳으로 적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타의 사망 진단서가 허위로 조작된 게 확인된 거죠.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진행된 장례식 또한 이상했습니다. 검사는 딱 이상함을 느끼고 원래 이때까지는 부검을 안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검사로 인해 12월 2일 부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마르타의 머리에서 5발의 총알이 발견된 거예요. 검사는 바로 가족들을 추궁했습니다. 왜 거짓말한 거냐고. 타살의 흔적이 명확했는데 왜 숨긴 거냐고. 그런데 가족들은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 의사한테는 제일 정신없을 때 그런 말을 들었나 봐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처음 마르타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우리가 죽였다면 왜 굳이 우리가 마르타의 죽음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르타 언니가 죽은 게 이상해요. 우리가 죽였으면 왜 이런 말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하나의 의문점, 수상함이 나옵니다. 이 사망한 마르타의 가족 중 한 명이 되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사건 발생 12일 만에 진짜 마르타가 사망하고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죽음의 의혹이 있었고 사실 죽은 시신 아래에서 납조각을 하나 찾았었습니다. 라고. 가족들이 시신을 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시신 바로 아래에 깔려 있었던 납조각을 발견했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은요, 처음에 그게 책꽂이 받침인 줄 알았대요. 보시면 약간 비슷하기도 하죠. 그래서 당시에 가족들은 뭔가 단서가 될 만한 증거다, 뭐 이런 생각은 1도 안 하고 당시 사건 현장에 널브러진 게 많았다 보니 그냥 대수롭지 않은 물건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납을 변기통에 넣고 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냥 그대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내 가족이 죽었고 그 현장에서 조그마한, 진짜 뭐 특별할 거 없는 납이 하나 발견됐는데 경황이 없으니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을 수 있죠. 그 정신없는 현장에 있었던 쓰레기 하나조차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족들이 이 조그마한 납을 버릴 때 종이에 싸서 집은 다음에 납만 딱 변기에 버렸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게 쓰레기인 줄 알았다면 그냥 맨손으로 집어서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가족은 그 납을 종이로 싸서 집어가지고 버렸습니다. 종이까지 다 버린 것도 아니에요. 종이로 싸서 집은 후에 납만 버린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은 아니, 우리가 진짜 범인이고 양심에 찔렸다면 우리가 왜 그 납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납을 끝까지 숨겼겠죠. 왜 얘기하겠냐고요. 정말 총알인지 모르고 버린 거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바로 정화조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6시간 이상의 대대적인 수색 작업 끝에 그 납조각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납조각을 조사해 보니까 와, 일반 납조각이 아닌 마르타의 두개골에서 반사돼 튕겨 나온 6번째 총알인 거예요. 납이 아니라 총알. 거기다가 원래 기본이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현장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들은 경찰이 오기 전 사건 현장을 다 치웠습니다. 본인들은 어지러우니까 피가 많이 있고 하니까 욕조에 핏물도 빼고 욕실에 있는 피를 다 치웠다는데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경찰이 오기 전 사건 현장을 치운다는 게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만든 거잖아요. 남편 카를로스가 최초 시신을 발견했고 그 후 119가 아닌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그 후에 가족들은 사건 현장을 훼손까지 시켰어요. 거기다 증거가 될 수 있는 납, 총알도 버렸습니다. 사망 진단서가 위조됐고 여러가지 정황상 가족들이 좀 의심스럽죠. 검찰은 바로 해당 집에 루미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 벽에서 4개의 손가락이 찌 끌린 듯한 자국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을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한 여성과 2 남성의 DNA였는데 그 중에 한 남성이 피해자 마르타의 가족으로 나온 겁니다. 이 가족들 중에 누구인지는 딱 특정돼서 나온 건 없어요. 그저 피가 가족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나온 거죠. 가족들은 납 덩어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을 숨겼죠. DNA 또한 가족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중에 누구일까? 경찰은 남편 카를로스를 의심했습니다. 왜? 제가 앞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카를로스는 자기 처제의 집에서 다른 가족들과 모여 축구 경기를 봤다고. 그리고 6시 50분쯤 그 집을 나왔다고 했죠. 그런데 경찰 탐문 조사 결과 그의 얘기와 조금 다른 거예요. 6시 50분 이전, 그리고 남편 카를로스가 아내 마르타의 시신을 발견하기 전에 본인의 집인 카르멜 타운하우스에서 그를 본 사람이 발견된 겁니다. 목격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남편 카를로스의 알리바이가 깨졌습니다. 6시 5분 이전에, 그리고 남편 카를로스가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기 전에 카르멜 타운하우스에서 그를 본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알리바이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왜 거짓말을 해? 딱 이상하잖아요. 경찰은 사건 당일 마르타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남편 카를로스와 또 다른 공범, 여자 1명과 남자 1명까지 총 3명이 집안에 이미 있었고 마르타가 집에 온 걸 확인한 후 죽였다. 그리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가족들이 모두 공모해서 축구 보는 척하고 한 거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리바이를 맞춘 거라고. 하지만 남편 카를로스는 아니다, 억울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분명히 6시에서 7시 가까이 나는 처제의 집에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이 그 시각 카를로스와 진짜 같이 있었어요 라고 증언을 해줬는데 사실상 이 가족들 또한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그리고 사건 당시 타운하우스에서 카를로스를 봤다는 목격자도 CCTV상에 카를로스가 그 시각 찍혀 있지도 않았고 정말 이 목격자의 말만 있는 상태인 거예요. 카를로스와 가족들의 말을 믿자니 뭔가 여러가지 상황이 좀 의심스럽고 다. 그렇다고 이 목격자의 말을 믿자니 이 목격자의 말에 근거가 되는 증거가 하나도 없고. 하지만 남편 카를로스와 가족들은 살인 및 증거 은폐죄로 기소가 됐고 2007년 6월 7일 남편 카를로스는 가중 증거 은폐죄로 5년 6개월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정황상 남편이다 라고 본 거죠. 하지만 2016년 남편 카를로스는 돌연 증거 은폐죄에 대해 항소를 합니다. 억울하다. 나는 내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르타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그 루미놀 검사로 발견됐던 DNA, 그 DNA를 가족들한테 대조를 해보니까 다시 대조해보니까 이 DNA가 가족들하고 안 맞는 걸로 나온 거예요. 다시 해보니까 가족들 게 아니야. 안 맞아.
그리고 사건 당시 오후 7시 30분경 출동한 구조대원이 마르타를 살리려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마르타에게 갈비뼈 골절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골절된 갈비뼈에 피가 없어. 부검이는 피가 없다는 이거는 그녀가 1시간 전인 오후 6시 50분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겁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받아들여졌어요. 아, 6시 50분 이전에 죽었구나. 하지만 카를로스는 오후 6시 50분에서 7시쯤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집에. 그리고 그 모습 CCTV에 찍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 마르타는 그 전에 6시 50분 전에 이미 죽어 있었다. 남편 카를로스와 가족들의 알리바이가 입증된 거죠. 카를로스는 처제의 집에서 가족들 다 모여 축구봤잖아요. 카를로스가 처제 집에 있었다는 거, 가족들이 모두 함께 있었다는 거 증명해줄 사람들도 여럿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다시 이루어진 재판에서 카를로스는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르타를 죽인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당시 그 집은요, 상류층 집이었기에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경찰도 그 경찰증을 보여줘야 들어갈 수 있는 정도였어요. 거의 상류층 타운하우스. 그곳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그곳에 일하는 정원 관리사나 그리고 7시에 오기로 했었던 안마사. 하지만 안마사의 알리바이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경비하는 경비원 정도인데 모두 CCTV에 포착이 돼서 알리바이가 확인됐거든요. CCTV에 이상한 사람, 외부인이 찍힌 것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내 마르타는 어떻게 누구의 손에 죽은 걸까요? 이 범인은 총으로 무려 5발이나 쐈단 말이에요. 아니, 그 이상 쏜 거죠. 어떠한 원한이 있지 않았을까? 거의 뭐 탕탕탕탕탕. 가족이 죽였다고 하기에는 가족들이 죽일 이유가 없는데 외부인의 출입 흔적도 없고 가족들의 행동이 이상하긴 하지만 시신 상태나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